감시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요, 굉장히 저는 이 심각한 문제로 간다고 봐요. 지금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도부, 특히 의원총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자, 586 기득권 문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우상호 의원이나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네. 뭐 그게 쉽게 깊이 깔려 있죠. 표현하자면은 족보도 없는, 족보도 없는, 네, 출신 성분도 약한, 출신 성분이 약한,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그리고 하고 스카이 있죠. 출신도 아니고,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네. 그리고 민변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그냥 변호사, 일개 변호사, 동네 변호사, 그리고 자치단체장 출신 주제에 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밑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선민 의식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586들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학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뭔가 하면은 586들의 권위주의와 군중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또래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대협 의장을 옹립하잖아요. 네. 무슨 뭐 왕입니까? 전대협 의장을 옹립하게. 네. 그 대통령 그 당시에 군사정권하고 싸우던 시절 아닙니까? 군사정권에 대통령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걸 싸우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모여서 의장을 옹립합니다. 전대협 의장을 옹립합니다. 그 위계적 문화와 습관들, 학번 체계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당원들 중에서 이런 정말로 586 기득권 구조로 당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작업을 해서 결과까지 당심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사람 한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당원들요? 예. 당원들은 제가 봤을 때 한 80%, 90% 동조할걸요? 80% 90%는 지금 동조한다는 것은 586 기득권 구조에 동조를 하지는 않겠죠. 아, 그죠. 586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야 된다는 혁파해야 것을 하는데 동의할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분들은 부끄러움도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요. 당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엘리트 충원 구조가 기존에 있던 586에서 찍어서 데리고 오는 구조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어떤 뭐 이 체포동의안 부결 운동이라든가 또는 거리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했고 이런 사람들 몇 명 됐어요. 극소수예요. 10명도 채 안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이 만든 공관위, 당이 만든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픽업해서 찍어서 데리고 옵니다. 586들이 그 시스템의 허리에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실무적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들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찍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21대의 조정훈이었던 거고요. 21대 국회에서 어떤 우리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표현해서 기회주의적 처신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찝어온 겁니다. 이번에도 실무 라인의 핵심들을 586들이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런 사람들 픽업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국민들과 당원들은 수없이 발전해 있고 민주주의라는 열망들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진보하고 있는데 정당의 엘리트를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원 방식 자체가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 기득권에 의한 픽업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박진영 교수 마키아벨리 듣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동접자가 1,300명이 넘어섰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의견 주고 계신데요. 워낙 글이 빨리 올라가니까 제가 일일이 소개를 못 해드리고요. 김은식님, 금남아님, 짱구네님 다들 이런 겁니다. 민주당 지지껏 탈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생각대로 다 표현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을 이성적으로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만 어쨌든 몇 분 더 소개해드리면 풀나무님, 김학선님, 권영미님, 김영웅님, 임플라톤, 감자성, 신부용님, 나그네길 그리고 감창욱님, 성난님, 물가리스님, 시공너머로님. 야, 지금 여러분들이 비슷한 의견 주셔서 탈당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 같은 웃기지도 않는 대통령 때문에 엉터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은 윤석열을 믿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끼리 우리 시민들끼리 서로를 믿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민주당이 큰 방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으니까 우리 당원들 스스로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박 교수의 얘기는 탈당은 안 된다. 어쨌든 당을 지키기 위해서 당원들의 힘이 계속 축적돼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은효님 감사합니다. 계량산지기님 그리고 아이오닉님, 이미숙님, 디크맨님.
제가 사실 눈으로 따라가지 못할 만큼 댓글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여러분 방송 시청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더 공유할 수 있고요. 이미 1,500분이 들어와서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니 저도 생방송 진행하고 낮 시간에 갑작스럽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민심이 격앙돼 있다, 당심이 격앙돼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당대표도 매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한 발 좀 먼저 나가서 오바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법사위원장 문제도 있고 자기 당대표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그 국회의장 선출의 결과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치죠. 미칠 수밖에 당연히 없다. 원구성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고요. 네. 제가 하나 뭐 청기누설을 하자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적자적 관계에 있는 추미애 의원이 간다. 사실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네. 가깝지 않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들 그리고 민주당이 원구성에서 법사위 외에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까지 먹겠다고 하는 요 상황들이 세 개가 다 연결해서 보면요. 민주당이 탄핵을 가정하고 있구나.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에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저는 받았어요. 근데 그 첫 단추가 하나 깨진 거죠. 자, 탄핵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의 마음은 제도가 허용한다면 이번에 검찰 인사를 저렇게 정말로 초법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기대는 원래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보장된 범위 안에서 국회가 움직여도 되겠다. 오히려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것을 빨리 간파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일단 가야 한다는 쪽으로. 그런데 이게 국회의장부터 이제 막혀버렸다. 그러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명사화가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좀 더 나가면. 네. 자, 최상면 특검법 문제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은 일치단결해서 나가는 거 맞아?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 국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와 연결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대권 행보에 있어서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탄핵 또는 개헌과 같은 정치적 격변의 상황에서 내가 국회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대의민주주의 권력, 대통령도 대의민주주의고 국회도 대의민주주의고 이중 권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라든가 개헌은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행정부 권력이 붕괴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국회 권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국회 권력의 수장이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근데 그게 국회의장이 최고의 지휘자 역할을 하고 최대 다수당의 대표가 또 최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당대표를 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돌파할 때 유리한가, 그리고 국민들과 싸우는데 유리한가라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박진영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단독으로 본인 표현으로는 청기누설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민심의 향배가 탄핵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몇 가지 중요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을 가장 국회의장으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한과 역할을 행사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원내대표는 대체로 정리가 되었고 국회의장 카드가 있었고 그 다음이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법사위원장, 또 운영위원장. 대통령실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것까지도 민주당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첫 단추를 지나서 두 번째 단추에서 완전히 이제 막혀버렸다. 네. 국회의장 문제는. 물론 뭐 여기에서 이제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좀 더 강하게, 원래 이분도 뭐 저기 투쟁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잘해 주신다면은 또 뭐 반전의 기회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분은 그렇죠. 이제 지금 국민적 압박이나 민심이 어떤지 당심이 어떤지 판단하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장으로 가는 것이 순리고 민심이고 천심이다라는 것은 불변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민주당의 586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구조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네. 국민들에게 설명 안 되는 일 그리고 스스로도 직접 나서서 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돼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수없이 많은 당원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각자 대답해야 될 의무는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자, 국회의원들은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않을 거라고 않는다. 보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네. 우리끼리 우리 반장 뽑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왜곡된 대의민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자, 댓글로 국회의원 한 명당 대한민국 국민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뜻을 받아서 자기가 투표해야지. 나는 국회의원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해도 돼. 우리 반 반장 뽑는데 왜 당신들이 그래? 이런 식의 사고할 거면은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용산의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니까 그때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실행하면 됩니까? 그냥 행동해버리면 됩니까? 이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했던 이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f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